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08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죠. 네, 또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7월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의회의 잘된 점은 이어가고 또 아쉬운 점은 보완하면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000만 시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서울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서울특별시 의회 제308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인우 의장은 제308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로이 시작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이면 새로운 의회가 시작됩니다. 시민의 뜻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합니다.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시기입니다. 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1대 의회는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본부, 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 6월 16일 이틀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 회계연도 시장 비서실, 정무부 시장실, 시의회 사무처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7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저소득층의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런을 추진함에 있어 홍보보다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확대했지만 분식회계나 예산 부당집행, 예산 낭비 등이 결산검사에서 제대로 지적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재무국에서도 이 결산검사를 일부에서 볼 때 형식에 그친다 이런 인상이 들지 않게 자격서부터 검사 기간 모든 거를 좀 제도 개선. 또한 시민 참여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며 시정 업무의 한 분야가 아닌 시정 전반에 골고루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그런 참여를 골고루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와 더불어서 이건 사실 미래청년기획단도 마찬가지지만 구축되어 있는 이 인프라들을 정말 어떻게 낭비 없이 잘 활용하고 또는 재구조화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택시 요금이 공공물가로 구분되어 요금 인상을 위해서 택시정책위원회,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모두 거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담아지면 그때 가서는 이 물대의 택시 부분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약속해 주셨으면.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에서 보증보험을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수행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당한 거를 요건으로 정했어야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해놓고 간담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건을 정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그리고 그 의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요건을 정한다고 하면 정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개선되어야 할 위험수전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에도 낙찰 차액을 사용해서 위험수전 2,900개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됐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수전들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특수팀의 이런 불용 금액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거나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 수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보상에 관해서 서울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 5배, 7배, 10배까지 가는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확보해서 업무 집행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약간의 허점허술함 때문에 오히려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제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줄여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 서울시는 우수한 영화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국제영화제 규모의 영화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 실천 마일리지제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 승용차 마일리지 통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성을 띤 사회 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도서관 건립 관련된 계획과 진행 과정이 매우 더디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모든 것들이 좀 미리 사전 조사하고 실태 조사하고 이런 계획들을 좀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단순한 예산 불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철저한 계획과 그 이행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울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본부에 대해 정신문화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큰 방향성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문화는 우리가 가질 게 없다. 결국 1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것을 문화로 보는 것도 보지만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정신문화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불용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도 이유겠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이제 폐지하지 않고 운영할 거면 새로운 발굴과 좀 더 그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목표치를 크게 달성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 목표치 설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목표치를 낮춰갖고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달성한 거에 대한 걸 다음 연도에는 그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밑에 목표치를 정해서 그 이상 목표치가 달성된 것처럼 하는 게 5개나 되더라고요.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한 대당 설치 비용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 탁상 행정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 공사하고 물품을 나누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그 물품을 일괄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그거를 그 입찰을 봐가지고 가격을 좀 낮추면서 공사만 각 소방서에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총괄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신당역과 신당 지하상가 간 연결 통로를 구축하는 공사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예산도 꼼꼼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5억에서 지금 상수도 이설에 대한 전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약 10억 정도가 빈 상황이거든요. 되도록이면은 공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상수도관 이설 그 비용을 좀 마련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할당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사용 기준과 예약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해, 공격 등 도전적 행동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규정,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청소년 주도형 방과 후 활동 배움터 사업인 서울형 몽실학교 관련 예산이 2월한 것에 대해 예산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 마련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부분들을 보다 이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이 아주 이제 우수하냐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었다라고 그러면은 또 조합원 비리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이 장치
안전장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다른 조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는 점에서 많은 질의와 질책이 있었다며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좀 앞당겨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많은 실망을 할 건데 이건 어떻게 이분들에게는 서울 시민들한테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서울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졌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좀 더 신경 써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시 때문에 그랬겠지만 환승하는 대로 화장실을 좀 놔주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하기가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하고. 또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문제나 대중교통 재정 지원 문제들을 제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3년 연속 예산 편성을 했다가 전부 다 불용된 장애인 교사 보조 인력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장애인 아이를 케어하거나 이런 선생님의 수요라든가 또 일을 적정하게 잘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거나 이제 그런 예산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3년간 계속 불용이 됐다라는 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좀 현장을 좀 더 보고 현장의 수요를 좀 보고 뭔가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한 학부모의 반대로 아무런 대안 없이 모듈러 교실이 취소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수용이 가능한데 올해 지나면 어떡하시라는 학생 수능들한테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면밀한 사실은 대책 필요하겠죠. 그런 것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례안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법령과 달리 저소득층 등으로 불명확하게 정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원격 교육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더운 여름이 오면서 몸이 힘들다, 지친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장마철에 몸이 아주 찌뿌둥하고 힘들어서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나, 마사지를 받아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김현욱 씨 같은 분들을 위해 시민 이수다에서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한의학의 역사와 다양한 약재를 살펴볼 수 있는 한의학 박물관을 비롯해서 약초, 족욕, 마사지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한의학 박물관에서 한의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모님들은 족욕이나 마사지도 즐기고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좋은 서울 한방진흥센터로 함께 가보시죠. 볼거리에
시민이 즐길 거리를 찾아 시민이 수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 보이시나요? 고즈넉한 한옥에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실 만한 곳입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국 한약재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 유통 중심지 서울 양령시에 위치한 서울 한방진흥센터.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주제로 박물관 전시와 교육, 조격, 약선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한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져 머무는 자체로도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주제로 한의학 박물관 관람, 약초 조격 체험, 보재원 한방 체험 등 다양한 한방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방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2층에 위치한 서울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에서는 한의학과 관련된 역사적인 근현대 유물과 350여 종의 다양한 약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옛날 방식의 한약 제조 도구부터 약초의 채취에서부터 가공되어 약재로 활용되기까지의 과정, 동의보관 필사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 전시 공간에서는 경락과 경혈, 사상 체질 진단, 한방 기체조를 비롯해 한방 퀴즈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옥 누각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약초 조격 체험, 약숙, 감국 등 계절별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보세요. 널리 구제한다는 뜻으로 가난한 백성을 구휼했던 보재원의 정신을 이어받은 보재원에서는 온열 안마 매트와 발열 안대를 통해 한의학의 경락과 경혈을 경험하고 동백오일이 들어간 한방 손팩과 지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조격도 하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더운 여름 멀리 여행 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시원하게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노마스크와 함께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의를 배려하지 않는 흡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김경란 씨는 흡연이 금지된 구역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과 또 금연거리나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소 주변 같은 실외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지난 2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은 물론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고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서울 금연 지원센터의 무료 금연 교육, 금연 상담, 전문 치료용 금연 캠프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한 하반기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308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